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우선은 시장 이야기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목표가 도달했던 이제 가온미디어 리뷰를 도와드리고, 또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에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앞으로 이제 연준이 이 3월 FOMC 회의에서 이제 50bp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더욱더 낮아진 상황이고, 이제 동결 아니면은 이제 25bp 인상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앞으로의 흐름들을 본다면은 우선은 우리가 당분간은 그 금리 인상 속도가 앞으로 빨라질 것이다. 이런 이슈로부터는 당분간은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이제 페드워치 이제 그 금리 3월 시장에서 이제 25bp 인상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이 동결에 대한 가능성도 물론 지금 같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오늘 지난밤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되면서 이 동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낮아졌고 이제 25bp 인상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매크로 환경 자체는 우리가 이제 성장주들을 매매하기에 좋게 조금씩은 흘러가고는 있지만 이제 최근에 발생했었던 이런 돌발 변수 바로 이제 SVB 사태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 상황은 아니라 가지고 오늘 이제 제가 신규로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세가 좀 분출된 종목, 그러니까 빠르게 좀 차익을 낼 수 있는 시세 차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다시 하나 또 팁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 지난밤에 이제 미국 이 CPI에 대한 부분들 많이들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호재냐 악재냐 이런 판단을 좀 결정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자, 여러분들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는 이 중소형 은행주들이 미국 관련된 중소형 은행주들의 주가 흐름도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변동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결국에는 이 미국 중소형 은행주들의 주가하고 연계가 더욱더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어제 장중에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에는 55% 급등까지 보여주다가 20%대 정도에서 종가 마감을 했지만 자, 오늘 이 애프터마켓에서 8%대 정도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장에 나름대로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들은 사실 지금 당장은 이런 CPI와 같은 이런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당분간은 이런 중소형 은행의 이 뱅크런 사태에 의한 뭐 주가의 이 급락이나 이런 상승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우리가 당분간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뭐 이 SVB 사태 관련해가지고 어려운 용어들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 미국장에서 이 중소형 은행주들의 주가 흐름의 추이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런 이슈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리뷰할 종목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온미디어입니다. 자,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셋탑박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동안에 이제 업계 내에서 이 구조조정이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오히려 수혜를 받는 상황으로 오히려 이제 업계가 개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게다가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셋탑박스 관련해 가지고 이전에 제가 편입을 했었을 때도 이 수출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최초로 이제 외국에 이 AI 셋탑박스를 수출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급등이 나왔던 것도 또다시 그 관련된 AI 셋탑박스 관련된 또 이슈 수출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받으면서 자, 지금 이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자, 두 차례 저항받았던 가격대 9,650원에서 9,600원 정도의 가격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우선은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충분히 시장만 이 SVB 사태 관련해 가지고 또 하방 압력을 받지만 않는다면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좀 2차 목표가 정도까지도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2차 목표가는 1,500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AI 관련주들 이 AI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주가의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면서 자, 많은 기업들이 저가에서 많이 올랐지만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AI 셋탑박스 관련해서 우리나라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이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성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굳이 시장을 떠날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SVB 사태 쪽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좀 이슈 파악을 좀 하시면서 비중 조절만 적절하게 하신다면은 충분히 좀 좋은 기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뷰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전기공업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최근에 제가 이제 고점 대비
꾸준히 이제 우양하다가 시장에서 관심을 전혀 받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 눌림목 매매를 함에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충전 쪽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이 우리나라 과금형 콘센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기업하고 또 협업을 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 쪽 지금 당장은 이 전기차 뭐 재료 소재 쪽에 대한 부분들 배터리 소재 쪽에 대한 이 관심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눌렸을 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EM 플러스입니다. 자,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음봉이 좀 달려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놓고 본다면은 물론 이격을 좁혀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아직까지 추세는 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거래일에 이제 1차 목표가 도달을 했던 종목으로 이제 2차 목표가 제가 7,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충분히 좀 이격 조정, 이격만 조금은 좁혀간다면은 다시 한번 좀 시세에 대한 부분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히 좀 끼가 있는 종목이라 가지고 만약에 급등이 나와준다면 조금씩 수익을 챙기면서 다시 한번 또 눌렸을 때 제공량, 비중 조절하는 부분들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꿈을 먹고 살아야 되는 종목 같은데 지금 주가가 좀 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밑에다가 걸어둬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가격은 한 36,000원 정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36,000원에 이제 가격을 걸어두고요. 종목명은 에코앤드림입니다. 자,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좀 진작부터 오늘 오전부터 계속 좀 째려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이제 당연히 CRMA 핵심 원자재법 관련해가지고 대표적인 수혜주다라는 좀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20% 이상의 급등세가 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지금 나름대로 좀 추세를 만들어가는 기업들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핵심 원자재법, 이 유럽연합의 핵심 원자재법 관련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2차 전지 소재 쪽 중에서 제일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양극재잖아요. 근데 그 양극재 내에서도 또 가장 많은 원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전구체입니다. 그 전구체 쪽 관련해가지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유미코어라는 유럽의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하고 이제 협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주었고요. 실제로 앞으로 이 유미코어라는 기업이 최근에 이 폴란드 공장에서 적극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최근 이제 내일 16일 날 있을 핵심 원자재법 관련해가지고 유럽 내 공급망 관련된 체인을 이제 앞으로 좀 개선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유미코어가 미리 공장을 좀 증설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코앤드림이 실질적으로 좀 낙수 효과나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 이 유미코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는 이제 중국 매출 비중, 이 중국으로부터 이제 조금 약간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제 소재단을 수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탈중국을 시도하고 있는 유럽 연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부터도 이제 동사가 나름대로 또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유미코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유럽의 양극재 업체다 보니까 그쪽 관련해가지고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자료 보고 또 조금 더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관련해가지고 원래는 14일에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이틀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 초안이 다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전 기사입니다. 이 유미코어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이제 한국판 버전인데, 자, 유미코어와 E&D, 이 에코앤드림의 사명이 변경이 됐던 게 이전의 이름이 E&D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E&D와 유미코어가 이전에 이제 전구체 개발을 위한 공동 개발 계약 JDA를 체결했다.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쪽 이슈가 오늘 또 부각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보시는 차트는 이제 주봉 차트고요. 자,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오랫동안 유지됐었던 일정 특정 가격 내에 이 밴드, 즉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이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최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나름대로 22,000원대에서 한 3만 원 정도 초중반 가격대에서 저항을
지지와 저항을 계속해서 받다가 자, 최근에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이제 이 박스권 돌파도 나왔기 때문에 물론 오늘 당장은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단기적인 눌림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질문 받아보고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에코앤드림 이제 CRMA 관련된 좀 수혜주 하나 좀 편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좀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좀 전망을 다시 한번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런 내용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뭐 성장성이야 뭐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당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공급망, 이 서플라이 체인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변화되는 움직임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더 좋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왜냐하면 이제 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중국과 관련된 이런 좀 비즈니스 관계를 지금 끊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망 쪽 관련해 가지고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주가 상승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미코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 공급망 개편에 있어서 이 양극재를 이 공장을 증설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에코앤드림이 그런 흐름으로부터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걸어둔 상황이고요. 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38,500원 정도 잡고요. 자,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1,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좀 떠 있다 보니까 좀 계산을 대충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34,000원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